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습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미입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공수처요. 여야 어디에서도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은 또 야당대로 공수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공수처장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앞서서 공수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고 했죠. 일임한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논란되겠는데요 라면서 사실상 거부를 하죠. 그러자 또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금 들으셨죠? 오동훈 공수처장 2차 집행 준비 철저히 하겠다고 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서 어제 늦은 오후에 법원에 뭘 또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입니다. 기간 연장 목적의 재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정으로 이 체포영장이 만료가 됐거든요. 근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의 재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조수사본부의 이름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 재청구 주체가요. 그리고 앞서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법에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합니다. 자, 공수처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이 체포영장, 두 번째 체포영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을 할까요? 아무튼 7일 내지 그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재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발부가 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법원이 계속 고심 중에 있는 걸로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우선 이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그리고 성추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성수 변호사. 이게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건지 아니면 기간 연장 자체를 청구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설명은 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로 돼 있습니다. 이거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이 관련 규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사소송 규칙 96조의 4를 보면 이 체포영장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소명하여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영장 청구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간 갱신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앞서의 영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이제 청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청구권자가 공조본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 청구인지 이걸 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주체로서 그냥 기간 연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공수처가 하면서 근데 공조본의 이름으로 설명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조금 그 보도가 조금 이렇게 섞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아마 그 기간 갱신을 위한 부분이고 수사권 자체를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주체는 공수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장 청구의 목적 자체가 일단 한번 발부가 됐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금 이제 만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만료에 대한 연장을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연장 신청을 한 거는 법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받아줍니까? 예, 아무래도 그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한번 발부가 됐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이 됐던 사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7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6일에 만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다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7일 이상 이 정도 설명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청한 건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이유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7일이다 보니까 6일까지다라고 하고 평일이 언제이고 주말이 언제이기 때문에 언제쯤 이제 이 집행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기한이 언제까지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예. 또 동일하게 뭐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것을 뭐 이제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에서도 예상을 하고 방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의 밀행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 절차의 밀행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덜 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약간 보니까 전략적으로 언제까지 이 영장이 유효한지를 일부러 밝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략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공수처에서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이 새로운 영장 청구, 그 연장을 위한 연장 청구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장 청구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 관련 영장 청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이제 새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일 이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설명이 나온 뒤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한 길게 받아두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그리고 구체적인 유효 기간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요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기간이 연장이 됐거나 또는 새로운 영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차 때는 사실은 사전에 고지했어요.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갑니다. 집행하러 갑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전 고지를 안 할까요? 그러면은?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 자체를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이 당시에는 이미 오전에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계속해서 방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도 알리지 않고 아무래도 집행의 시기도 예상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조금은 더 체포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뭐 경호처라든지 지지자들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의 입장. 오늘 언론들 특히 아침 신문들 보면은요. 공수처에 대해서 거의 이구동성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헛발질을 했다. 시간만 끌었다. 수사권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동시에 여야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2차 집행 준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공수처장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경찰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살짝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이 내용 보시면요. 1차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3일 영장 집행 1차 시도 당시에는요. 공수처 수사관 등 한 30여 명 그리고 경찰 쪽이 한 50여 명 정도죠. 근데 반면에 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200명 정도가 막아섰거든요. 관저 앞에서 대치가 길어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되고 철수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밝힌 바는 이래요. 2차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다 열어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할 때는 체포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경찰 역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1차 때와는 달리 굉장히 격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 자, 이준우 위원. 지금 공수처가 또 2차 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일단 청구가 다시 한번 된 상태고요. 만약에 발부된다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경찰은 앞서서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자, 집행하는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이를 막는 경호처. 이거 자칫 큰 충돌 가능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큰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1차 이제 집행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걸로 보고요. 지금 공수처장은 특공들을 투입해가지고 한 명씩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러면 경호처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경호처가 경호처의 임무를 방해하는 경찰에서 또 한 명씩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서로 체포하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서로 거예요? 체포하면서 아마 그 제자리에서 땀만 흘리면서 힘겨루게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경찰은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고 경호처는 경찰 인력을 또 체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호처 인력이 이제 2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수에서는 사실 경호처 인력이 200명인지 모릅니다.
그날 나왔던 병력 그 경호처 인력 200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경호 인력을 몇 명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몇 명인지 모릅니다. 1차 때 파악된 인원이 200명 정도지 실제 대통령 경호처의 인력이 얼마인지는 이거는 기밀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기밀 사항인 거죠. 그래서 2차에 저렇게 2차에 집행에 또 예고를 한다 그러면 저 병력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저기서 서로 체포하겠다고 몸싸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밖에 있던 각 진영의 지지 세력이 거기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2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드론을 띄운다든가 장갑차를 출동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요 경호처도 무기를 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있어서 안 불상사 되는 아닙니까? 거죠. 예, 이거는 그렇죠.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무기가 동원된다고요? 그러니까 발포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서로 움직임만 보여도 아마도 준비하는 태세가 들어갈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양측은 서로 파탄으로는 가지 말자. 그런 이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거고 예. 따라서 2차 집행도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런 봅니다. 그러면 이준호 위원께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치가 길게 이뤄지다가 결국은 집행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죠. 장기적인 체포 방법도 있긴 있어요. 여기라는 대치한 거. 상황에서 예.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오. 계속 그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아. 그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아,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 이틀 뭐 48시간, 24시간이 지나면 예. 당연히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자, 성시훈 부의장. 네. 지금 이 설명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2, 3일간 뭐 몇 명씩 체포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릴 거다. 장기전으로 간다. 이렇게 길게 이어질까요? 저분의 개인적 뭐 의견인 것 같고요. 예. 저렇게 장기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전이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지자들 아무래도 경찰 기동대가 지지자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긴 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뭐 2박 3일 이렇게 막 3박 4일 이어지면 계속해서 몰려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되는 거는 그 치안상, 안전상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경찰 특공대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 예.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 아까 인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1차 진입 때 그 200명의 뭐 사병을 동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그 사병을 동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병들 동원하는 거 불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그때 1차 진입 때와 마찬가지로 뭐 5호 경비단, 뭐 군 소속인 경찰 소속인 뭐 101, 202 경비단 다 투입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만으로 막아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는 대인 방어, 대인 경호에 특화된 집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위, 대통령의 뭔가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지 저렇게 뭐 요새를 구축하고 저걸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런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뭔가 철조망을 치고 버스로 막았을 때 저런 거를 제일 잘 뚫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경찰 집단입니다. 경찰 특공대입니다. 뭐 수많은 시위대, 수많은 그런 것들 다 경험이 많다는 경험이 많고 저런 것들 거군요. 사실 경찰 특공대 마음만 먹으면 저는 금방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개인 화기를 대통령 경호처가 화기를 왜 지급받았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쏠 수 있어야죠. 근데 예. 지금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숨어 있고 대통령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기를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옆에서 뭐 명령을 내리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포영장 발부되고 아마 박종준 경호처장도 연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걸 진행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부재하게 되는 순간 저는 그 경호처 직원들도 형식상으로 좀 막지 그렇게 본인들의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임무수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진입 때도 사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경찰 특공대가 오는지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가 진짜로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영장 집행 이걸 놓고 무슨 전략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걸까요, 지금요? 지금 완강하게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방금 들으셨지만 경찰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공수 역시
준비를 철저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런 가운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막은 거죠. 저지를 했어요. 이걸 지금 경찰이 굉장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법 집행을 하는데 왜 막느냐는 이유인 거죠.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입니다. 여러 차례 이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근데 2차 오늘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응했거든요. 그러자 오늘 오전에 3차 출석 요구를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출석하라. 그리고 이 앞서 지난 3일 집행 당시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거 조사해 봐야겠어요. 나오세요 한 겁니다. 3번째 출석 요구가 있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아직은 입장이 안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박종준 처장 그리고 차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 요구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호처의 처장, 차장 밑에 부장 이하 간부 전원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역시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변호사, 경찰 입장 굉장히 강경하고 이거는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네요. 지금요 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처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이 경호처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이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경호처장이 체포가 돼서 일단은 이 경호 당시에 이 상황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경호처의 완강한 이 기류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경호처장의 체포 자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고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출석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호처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 일단 대통령의 경호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출석할 수 없다. 이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짧은 기간 내에 출석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구하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발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이것도 또 집행을 해야 이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쟁점이 될수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를 지키면서 맞습니다. 그럼 또 관저로 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지금 경호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지하는 그 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대통령 경호법상에 예. 이 부분 경호를 위해서 안전구역에 대한 그 지정구역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를 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경호처장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대통령과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기 때문에 만약 발부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냥 체포영장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준우 의원.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3번째 소환 요구를 받았거든요.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까요? 받지 않죠. 지금 경호처법에 따르면요, 경호처장은 책임을 지고 경호 대상과 경호 구역을 사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경호처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한다 그러면 경호처도 이걸 풀어줘야 될 겁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쟁점이 뭐냐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 쟁점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계속 발부받아서 집행하려는 그렇죠. 이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주체 공수처가 불법인 거고 또 영장이 나와 있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 이것도 불법이고요. 예. 이 제외한다는 이 영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본인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건 무소불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오히려 나중에 헌재에 가거나 또는 소송 걸려서 탄핵돼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할 경우 경호처는 따라야 되냐?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죠.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합법적인
않은 그런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오히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경호처가 지금 고발을 150명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날 공수처가 들어왔던 인력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들이 상당히 이제 특수 건조물 침입 또는 그다음에 특수 공물 집행 방해 또는 치상 또 군사시설법 위반. 이번엔 경호처가 집행하러 들어온 공수처 관계자들 그리고 이쪽을 오히려 고발하겠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체포해달라고 고발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러 왔을 때 경호처와 경찰이 그냥 서로 땀 흘리면서 버티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서로 체포하려고 시도하다 그렇죠. 또 대치하는. 그런 형사에 또 같이 영장에서 또 반복되는 거죠. 정치윤 부의장, 현실적으로 만약에 박정준 경호처장이 지금 3차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만약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하고 만약에 발부가 됐어요. 그럼 또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장을 막기 위해서 몸을 던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호처장이 비겁하게 또 뒤에 숨어서 그 옹벽 뒤에 숨어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다 하더라도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장이 숨어서 지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금방 뚫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지금 영장을 불법이다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영장에 대해서 불법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언제 대통령에게 부여했죠? 언제 국민의힘에 부여했죠? 왜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헌법 제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210조 2항에 의해서 체포가 잘못됐다,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체포영장과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죠. 왜 그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잘못됐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이 이거 불법이야, 헌법도 다 무시하고 이건 불법이니까 나는 응응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경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 지금 경호법보다 위에 있는 거는 헌법입니다. 헌법 위에 어떤 법도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주의가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도 이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불법임을 아니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청구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 깨트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거 잘못됐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그것이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것을 자꾸 본인이 판단해서 난 불법인지 안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각이 됐고 근데 이의 신청조차도 법정에 없어요. 이의 신청은 사실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구속을 하는 과정에서 뭐 구속 아니면 뭐 압수수색 이 과정 속에 위법성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집행도 되기 전에 이의 신청하는 거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사실상 용인하고 막고 있는 경호처장 저는 경호처장 체포영장 나오게 되면은 경호처 직원들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을 체포하러 가는 그 경찰이나 아니면 공수처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말씀하신 동안 속보 하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죠. 자, 박상우 장관의 얘기인데요. 사고 수습 후 거취를 정할 것이다. 일단 사의 표명을 하고 사고를 일단 수습한 뒤에 그 다음에 거취를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 경찰, 경호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뉴스와이드 첫 번째 주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렸고요.